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이라 해서 일종의 그 마케팅이나 시제품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최대한 5천만 원 정도 하면서 또 공간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는 국내 창업이 아니라 좀 더 해외 창업에 타겟을 둔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그 타겟 지역에 현지화할 수 하는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현지에 가서 마켓 조사할 때 필요한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그 정부 공공기관과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1년에 한 40개 정도 팀 뽑고 팀당 1억 원 이내에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이런 창업 경진대회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열어서 그 필드에 있는 또는 대학에 있는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자금 면에서 또 네트워크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공간도 제공하고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법률, 마케팅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교육 이런 소프트한 측면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센터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컨셉이라면 어느 정도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1인 창조 기업이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이나 그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또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한 건당 보통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1인 창조 기업은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중소기업 뭐 이렇게 그룹핑된 집단을 지원하는 게 그 기관의 정책의 트렌드였는데 이렇게 1인을 끄집어낸 건 상당히 잘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서 MBA 할 때 이런 창업 수업을 좀 관심이 있어서 들었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공부를. 39세 때 이제 가니까 같은 클래스에 저보다 한 15살 어린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많이 이 친구들한테 배웠던 게 뭐냐면 보통 그 클래스를 들으면 맨 마지막에 뭐 중간 평가도 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자기 어떤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평가는 외부 VC 3분이 오세요. 3분이 오시고 딱 5분 스피치를 합니다. 5분 스피치를 다 했을 때 그 VC가 판단하죠. 얘는 난 지원 안 해. 얘는 지원하는데 얼마. 그러면 그 금액이 따라서 제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팀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그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수업 중간에 저는 그때만 해도 창업하면 일단 뭐 용광로 같은 걸 하나 크게 사가지고 뭐 하든가 아니면 라인을 깔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하고 얘기해 보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데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상당히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그 한 예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재밌었던 게 맨날 이제 밤에 늦게 가고 뭐 못 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24시간 중국집도 있고 되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녀석이 배 너무 고픈데 이런 배달 서비스 같은 거를 우리가 아예 배달하는 전문 식당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단초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 얘기가 개발되면서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컨셉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랬었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피지컬한 어떤 라인 깔고 막 이런 게 창업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인식의 차이, 또 접근 방법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창업이 좀 더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프라도 잘 갖춰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클래스 중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하버드 학생들 중에 많이 성공한 케이스가 이 식음료 산업이 많아요. 우리가 명색이 하버드인데 케이크 만드는 걸로 그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프랜차이징을 크게 한다거나 커피 만드는 커피숍, 뭐 커피 기계 되게 작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창업은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게 큰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제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가치를, 밸류를 준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가치가 맞아질 수 있는 이 주변에도 참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직도 아쉽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그 일반 창업이라는 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 요식업도 될 수 있고 뭐 하드웨어, 뭐 피지컬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이런 앱이나 컨텐츠, 소프트웨어의 특화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가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요 네 군데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그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창업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고 자금도 대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네트워킹도 해주는 거라면 밑에 중간에 보시는 일반 창업 자금, 밑에 보시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론 방식입니다. 론. 그래서 일반 창업 자금은 좀 큽니다. 어떤 캐파가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비를 깔 수 있는 자금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금을 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당 1년에 45억까지는 이렇게 론을 해주는데 뭐 8년 이내에서 거치 3년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조건도 괜찮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 금리가 아니라 정책자금 금리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1% 미만대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 창업 자금이고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역시 나이 제한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기 때문에 하고 조금 작습니다. 예, 5년 동안 그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금액은 한 1억 정도. 금리는 일반 창업 자금보다 좀 높은 2.7% 정도로 해서 론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창업이었다면 이제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와 관련된 큰 걸 지원한다기보다 기술 개발은 성공했고 또 이거 기술력이 좋다 해서 특허까지 인정받았는데 어떤 시제품 제작을 아직 못했거나 그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사업으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이 돈을 직접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은 지금 그 기술은 있고 특허는 있는데 아직 뭘 만들거나 이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 또는 기업 여기에서 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뭐 표준 인증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혜택은 제가 받겠지만 정부 자금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죠.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그 산업부와 중소기업은 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강점이 있다면 ICT 관련된 부분은 미래부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창부 이전에는 뭐 이런 유사 사업들이 이름이 되게 복잡했어요. 방금 전에 중기청 사업과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 미래부 출범하면서 이런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을 단일 브랜드로 합니다. K 글로벌이라 해서 단일 브랜드로 하고 그 트랙을 나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지원하고 선정 심사하고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만약에 VC나 금융권, 은행권 이런 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만큼 사업성을 민간에서 검증받았다라고 해서 이런 패스트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ICT 일반적인 K 글로벌 사업은 크게 한 4가지인데요. 뭐 엑셀러레이터를 해외랑 연계시켜 주는 게 있고 ICT 관련된 유망 기술 지원하는 게 있고 해외에서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 두 번째 보면 이 K 글로벌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고 슬러시가 되어 있는데 이 K 글로벌 스타트업이 크게 네 가지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제도전 트랙, 즉 실패했는데 또 제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화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IoT 분야인데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똑같은 K 글로벌 스타트업이지만 지금 보시는 사업은 Io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특이할 점은 IBM, SK텔레콤, 네이버가 이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사가 그 제한된 기업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 파트너로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개발이 같이 기업들이 같이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글로벌 DB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사업을 하건 아니면 어떤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이 필요한 어떤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글로벌 DB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K글로벌인데 좀 하드웨어 쪽. 방금 전에는 IoT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지원했다면은 이것은 IoT와 관련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 트랙, 소프트웨어 개발 트랙, 그다음에 퇴직 전문가, 제도전 전문가 트랙, 그다음에 마지막은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기획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통 매년 3월로 하는데 크게 기간 일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보통 1, 2, 3월 중에 통합 공고를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와 관련된 그 수행 기관별로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받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1차는 서류 평가를 하거나 뭐 발표 평가를 하거나 하고 2차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Q&A를 해서 1차, 2차를 거쳐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 기간이 선정되면 이제 계약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연별 매년 이제 정산도 하고 결과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산업부나 중기청이나 미래부나 어느 부처나 다 똑같고 다만 이제 그 통합 공고 시기가 산업부는 1월, 중기청도 1월, 미래부가 좀 늦었고요. 근데 내년에 좀 빨라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1, 2, 3월 내로 다 지원을 하고 통상적으로 5월 정도면 선정평가 끝나고 기업에게 통장에 그 지원금이 입금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